그러지 않으면 이제 소득세 무신고가 됩니다. 무신고가 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기 때문에 당연히 페이닥터 입장에서는 뭐 우리 네트 급여제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이제 병원에서 다 알아서 해주고. Don't worry, doctors.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직할 때 병원을 그냥 나오기만 하면 퇴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냥 퇴사했다가 이런저런 서류를 요청하느라 곤혹을 치른 적이 있는데요. 퇴직할 때 챙겨야 될 서류 어떤 것들이 과연 있을까요? 그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고용노동부에 이제 뭐 4대 보험료 관련된 게 신고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뭔가를 챙기지 않으셔도 되는데, 직장을 옮기게 되면 이제 이전 직장에서의 이제 근로소득 원천 징수했던 부분이 있고 옮겨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 원천 징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연말정산이라는 게 급여 소득자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내년 2월 달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제 12월 달에 퇴사하신 분 입장에서는 뭐 1월 달에 좀 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시간이 별로 차이가 안 나니 괜찮은데, 전년 또 1월에 퇴사하신 분이 1년 있다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좀 주세요라고 하면 뭔가 조금 민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직하실 때는 이제 현재 월급을 받고 있는 병원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좀 떼주십시오라고 하시면 페이닥터분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받았던 금액이 그대로 신고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병원에서 생각보다 많이 더 신고될 수도 있고 또 적게 신고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신고됐거나 적게 네. 신고된 경우는 예. 원천 징수를 예. 퍼센테이지를 다르게 했다거나 뭐 이런 예. 경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근로계약서에 월 1,000만 원으로 생각을 하고 1,000만 원으로 이제 받았는데, 실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병원에서 이제 세무 신고한 내용을 봤더니 월 뭐 2,000만 원 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보다 더 적은 금액. 아무래도 이제 고용하시는 원장님 병원이 세무정책, 좋게 표현한 세무정책이고요. 이제 그걸 어떻게 또 신고를 해놨느냐는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다르면은 한 번은 또 질문을 하고 오셔야 되고, 이제 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이제 옮겨간 이제 병원의 격리과랄지 업무과랄지 아니면 원장님 통해서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을 해주면 그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현 병원과 이제 이전 병원의 소득을 합산해서 소득세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연말정산 이외에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이제 소득세 무신고가 됩니다. 무신고가 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기 때문에 당연히 페이닥터 입장에서는 뭐 우리 네트 급여제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이제 병원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건데, 세상 일이 또 살다 보면 내가 알아서 상대방이 해주는 게 100% 완벽하게 다 되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 페이닥터분 입장에서는 최소한 이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와서 새롭게 옮겨온 병원에 제출을 해주시면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20%가 붙지는 않는다. 가산세 20% 내지 않으려면 예. 반드시 이제 합산 신고를 해야 된다. 이 점도 반드시 맞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 예컨대 급여 명세서를 매달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미리미리 잘 확인할 수는 없을까요? 급여 명세서를 법적으로는 이제 받기로 되어 있는데 페이닥터분 입장에서 아마 몇 분이 과연 그 상세하게 보고 계시는지 현실적인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근로계약서에 이제 서로 약정한 내용대로 통장에 찍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내용은 아닌 부분이다. 이렇게 그 부분은 좀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다소 좀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예컨대 연말정산 환급금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거를 과연 누가 가져가야 하는가, 소위 환급금의 수치를 누가 할 것인가, 이게 늘 문제가 또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 세법상으로는 이제 근로 제공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대가는 이제 급여에 포함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원장님이 네트 급여제를 통해서 우리 페이닥터 분의 4대 보험료와 이제 근로소득 대납을 해줬다라는 건
표현이 이제 세금을 대납해 줬다라는 거지 법적인 표현은 이 금액을 페이닥터에게 지급을 한 대가 중에 일부를 이제 세금의 명목으로 이렇게 납부를 한 거다라고 네. 해서 법적으로는 우리 페이닥터, 이제 근로자의 소유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또 현실적으로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약간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쓸 당시 입장에서는 서로 간에 네트급여제로 모든 세금을 고용주가 부담, 이 원장님 부담하시기로 했으니 그에 반대로 나오는 환급금도 고용주 원장님께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유권 해석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맞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이걸 좀 우스개 현실적인 표현으로 드리면 페이닥터 입장에서는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면 연말정산이 이 근로자께 되니까 페이닥터 분이 이길 확률이 크고요. 현실적인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나한테 달라라고 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닙니다. 사업주인 원장님 겁니다. 라는 걸로 결정이 날 수 있어서 저걸 제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법원으로 가셔야 되는 건데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변호사 수수료가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급금을 원하실 때 어느 곳으로 가셔야 될지는 개인의 판단에 네. 맡기겠습니다. 네. KMA TV